자, 2부는 더 재밌을 것 같아. 내용이 그 막 풍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것은 오늘 의제의 황금어장이다. 초딩 나오나? 김종인하고 안철수가 만났어요. 아이고. 만나고 나오는데 김종인이 한 말이에요. 앞으로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요청도 안 올 것이라고 봐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두 사람이 사실은 그 비밀 회동에 가깝게 회동을 했는데 안철수 쪽이 촉새처럼 언론에 알려버렸지. 그 신이 없는 사람이 된 거라고 일단 보는데 아무튼 이제 흐름은 뭐냐면은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안철수가 입당해 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궐선거 갔을 때 기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안철수가 국민의 지임에 입당하면 기호 2번이 되건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기호 2번이 되는 거고 입당 안 하고 야권 단일화 통해 가지고 출마하면 기호 4번이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데 안철수는 국민의 지임에 입당을 하면 자기가 불쏘시개로 쓰이고 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피해의식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계속 저쪽에서 꼬시는 거지. 미끼를 하나 갖다 놓고 100% 국민 경선으로 할게. 그러면은 안철수 당신이 불리할 것도 없잖아. 이런 거고.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경선해가지고 국민의 지임 후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안철수랑 최종 결선을 붙이는 게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게 공방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안철수 들어오면 100% 국민 경선할게 했더니 국민의 당 쪽에서 그러면 당대당 통합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현재는 여론조사 본인이 1등이거든요. 1등이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국민의 힘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영입하고 나에 대한 무조건 결정을 하라는 거죠. 결정해서 거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에도 후보가 나가지도 못할 거고 이번 보선에 지면은 정당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거의 지지도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고 반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그맣게 우쭐하게 나온 거잖아요. 대선 후보가 지금 그 시장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네라는 거고, 그러니까 면장하던 사람이 동네 이장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동네 이장이 면장이 오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가 단일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가 될 거예요. 단일화에서 지면 있잖아. 뭘 해야 되냐면은 그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유세도 같이 해주면서 그게 돼야 되거든. 안철수 어떻게 했지? 좋겠죠.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안철수를 입당시키네 만에 하고 뭐 그냥 입당만 시키려고 했더니 이제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지분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 당대당 통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국민의 지임을 믿진 않아요. 자기가 시장이 되고 싶거나 이런 부분에 국민의 짐을 디딤돌 삼고 싶은 정도지 안에 들어가면 먹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 쪽 입장에서는 또 안철수가 밖에서 저러고 있으면 웃기잖아. 근데 사실 난 내가 봤을 때 안철수의 주장이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원순 시장 그 당시 그 기호가 한 10번인가 그랬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기호 2번이던 박영선 후보랑 단일화했어도 당선됐어요.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다고 보고 안철수도 그런 모델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안철수한테 후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인원들이 너무 지금 뭐 남호 씨도 그렇고 오모 씨도 그렇고 인지도가 없잖아요. 10년 전에 선거에서 졌던 모습과 그다음에 그 비호감적인 모습이 있는데 안철수도 비호감이 있지만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분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람잡이죠. 바람잡이 모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적으로 100% 국민 견성제를 하지만 또 룰은 바뀐다고 보거든요. 다 들어와라. 아주 그림은 좋죠. 권은희와 김용판의
같이 한 식구를 먹는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당내에서도 또 분명히 나경원도 뭐라고 할 거고 거기 오세훈도 거들어서 결국은 안철수는 팽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게 웃긴 겁니다. 어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민주당도 만약에 100% 국민 경선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중도 외연 확장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져요.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던진 아젠다라고. 근데 100% 국민 경선제를 하게 되면 국민의 진 지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100% 국민 경선대의 좋은 점은 붐업이 돼. 흥행은 되는데 안철수 싫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찍으려고 들어가. 지지자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걸 보정할 수 있는 나중에 최종 협상에서는 그거를 뭐랄까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역선택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완전 국민 경선제를 받아들여줬던 이유랑 좀 비슷한 거예요. 흥행에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의 이 과정에 나는 어제 그 김종인 옹께서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요거 있잖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스타일이 즉각 반응하는 스타일이야. 쉽게 표현하면 승질머리가 들은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 자기의 감정을 참지를 못하고 악감정을 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 서로가 계속 쌓여요. 불신감 있는 상태로는 모든 협상의 과정은 뭐가 있냐면 상대의 진정성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특히나 김종인 같은 경우는 서로가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상태.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까 비대위원장이 내가 만나 하는 법계 정도지 이 사람을 후보로 쓸 생각이 없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서로가. 근데 이 과정에 끼어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면 되게 많은 협상들이 나중에 깨져요. 내가 기대하는 바죠. 지금부터는 안철수를 응원해야 됩니다. 당신은 국민의 짐에 들어가지 않고도 후보가 될 수 있어. 국민의당도 충분한 주적이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국민의힘에 맞서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면 분명히 2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하고 싶지 않죠. 안철수 파이팅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국민의당을 실도진다고 여러분 하진 않겠죠. 네. 근데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안철수 후보도 비호감도가 거의 60% 이상이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들도 다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골라야 한다라는 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상대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상대가 되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데.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딜레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든 언론과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지지율도 내려나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내려놨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나라를 말아먹었던 이미지 그 자체가 수정이 안 돼 버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뭐 여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정권 심판 선거냐 아니냐 이렇게 지지했을 때는 뭐 정권 심판인가 보다 야당 쪽이 지지가 더 높게 보이는 듯한 착시가 생기는데 막상 야당 찍으려고 딱 보니 뭐야 이거 안 나? 오? 이렇게 돼버리니까 깝깝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냥 안철수하고 뭐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구조를 봐야 돼요. 안철수의 생각은 나로의 단일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경원이나 오세훈 등이 단일화되면 못 받아들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종 경선 등에서 후보로 뽑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전혀 이 선거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조를 들여다봐야 안철수가 쿨하게 자 알고 봤더니 내가 경선에 졌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내가 같이 막 동행하면서 선거전을 띄워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격 자체도 그렇지만 그럼 뭐야? 이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 나는 불리했고 룰은 잘못됐고 뭐 이런 핑계를 만들겠죠. 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안철수가 오죽하면 이 사람을 도장 깨기 전문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들어간 당마다 족족이 다 깨먹었어. 심지어는 국민 지지율이 한 40% 나오던 예전에 안철수가 지금 비례대표만 3석 있는 정당으로 지금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를 뭐 받아들이든 당대당 통합을 하든 후보 만들고 싶겠어요? 그냥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사람은 불쏘시개로 쓰는 거야. 안철수 지지율이 한 2%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데리고 가려고 하겠어요? 손해보면서까지? 무시 전략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안철수는 본인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는 나다 하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사실은 저쪽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다가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김병욱 성폭행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저쪽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상당 부분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도 좀 생각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고 그 보수 신문 등에서는요 안철수를 띄우는데 아주 눈물이 겹더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달라진 안철수라는 그 유명한 짤들 있잖아요. 무슨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진 안철수 막 이번에도 달라진 안철수가 등장을 했는데 중앙일보의 오늘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폭탄주 직접 돌리고 형님 우리가 아는 안철수 맞아? 이게 지금 1월 8일 중앙일보의 현이룬 기자가 쓴 기사인데 안철수가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막 늘리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건데요. 그 기사 내용도 잠깐만 볼게요. 술을 입에 잘 되지 않았던 안 대표가 연말 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직접 돌렸다는 목격담도 나온다. 요거는 방역 위반입니다. 지금 술잔 돌리면은요 방역 위반이에요. 몇 명이 모였길래 술잔을 돌렸을까요? 12월 31일이면 5명 이상 못 모이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게 폭탄주에 돌렸나 보죠. 이게 똑같은 기사가 2017년도에 있었다는 거야. 폭탄주 스킨십 안철수 집토끼 결집 시도. 이 새끼는 무슨 선거 나올 때만 폭탄주를 처마시 그래? 아니 원래부터 폭탄주를 잘 먹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토끼가 안주 아니야 안주. 그러니까 폭탄주를 즐기게 하는 의사 선생님인 거였죠. 직원들하고도 그랬고. 이게 윤석열 순댓국이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안철수의 폭탄주는 뭔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그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폭탄주도 마신다는 술도 못 먹는 새님이 안철수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진짜 새님 맞아요. 정치할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대학 교수 정도? 물론 대학 교수 비하는 아닌데 뭐랄까 그런 정도의 그 자기 적성이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나왔고 못하니까 뭐 폭탄주 마신다는 거나 세 보이는 검찰총장이 소박하게도 순댓국을 마시거나 운전기사랑 순댓국 먹는다 뭐 강아지 산책시킨다 이런 것들 기사가 다 그런 거죠. 얼마나 띄울 게 없으면 폭탄주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회사나 이런 곳에서 회식할 때 폭탄주 돌리는 사람 꼰대로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술 하시는 지금. 분께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각한 거네 지금. 술은 자기가 마실 만큼 적당히 마셔야죠. 폭탄주를 돌리면 안 되죠. 새날의 원칙. 밥 먹거나 그럴 때 반주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따라 마시는 거. 아무도 술을 안 먹어. 자, 어쨌건 눈물겨운 안철수 TV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폭탄주 돌리는 안철수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있겠다. 뭐 막걸리 돌리는 안철수, 달라지는 안철수, 또 달라지는 안철수. 아유 지겹다 진짜.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어서 계속 달라진다는 거는 그냥 줏대가 없는 거 아닌가? 계속 달라져. 근데 이제 이게 추세나 흐름으로 보면은 안철수는 아마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지지율 막 한 50% 육박하던 안철수가 있고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석을 한 40석 정도를 가졌던 안철수가 있고 분당 또 합당 분당하는 과정에 달리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세석이 있잖아요. 마라톤 안 뛸 수. 그래서 비례대표만 얻었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또 잠시 미국이나 독일로 가서 이제 마라톤 연습 다 하고 오겠죠. 이제 결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아, 불쌍해 죽겠어요. 실제로 정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만약에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앞으로 의원 출마 안 한다고 아예 돌아갈 다리를 불지르고 나온 상황이에요. 나는 이거를 그 천정배 의원의 천사인 볼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안산에 있던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가겠다고 3일 만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오는 걸 천사인 볼트라고 해요. 우상호 의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사인 볼트시냐고. 아니 굳이 그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내 지지율을 올리거나 하는 팔을 흔들 만한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건 잘못된 선택인 거거든요. 진짜 우사인 볼트 된 거예요. 그럼 됐네요. 저희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못 옵니다. 지금 빨리 나는 말 안 하고 이제 그런 말 하신 거 아무도 못 오니까 저희만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3일만. 아, 근데 우상호는 되게 그 정책도 준비가 많이 됐고 좋으신 분인데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약간 드물어 갔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